86페이지입니다. 관리처분 계획. 자, 앞을 봐주세요. 자, 인가받고 고시가 되면 공사 착수입니다. 착수인데 그 중에서 관리처분 계획 방법일 때에만 착수 전 절차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 방법이 아닐 때는 바로 착수. 관리처분 계획은 인가 고시한 다음에 일정 부분 또 절차를 통한 다음 이후에 착수합니다. 그걸 자, 그 내가 길게 적어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한마디로 아파트 분양 계획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양 계획이니까 분양하겠다고 공고도 해야 되고 분양 신청도 받아야 되고 그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맨 먼저 첫 번째 뭐냐면 분양 공고합니다. 뭐 한다고요? 분양 공고하고 그 다음에 써놓고 볼게요. 그 다음에 분양 신청하고요. 신청받은 자가 있어야지만 이때 비로소 관리 처분 계획을 얘는 수립해요. 얘는 작성한다 그러고 얘는 수립한다 그럽니다. 수립해서 인가받고 고시 떨어지면 그 이후에 고시 이후에 공사에 착수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요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과정이. 그러면 분양 공고는 언제 하느냐? 사업시행계획 인가받고 고시한 날부터 나오죠. 며칠 내에 120일입니다. 120일 내에 토지 등 소유자 있죠. 각각 너 신청하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통지합니다. 통지하고 통지를 먼저 한 다음에 두 번째 하는 것이 그 통전한 이후에 일간신문에 공고합니다.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신문 보시면은 막 큰 반전을 해가지고 막 크게 아파트가 나오고 하잖아요. 공고한다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문을 안 보거나 관심 없습니다. 그렇죠? 없어요. 이 자체가 공고이지만 그러면 분양 신청은 언제부터 하냐 그 얘기죠. 언제부터 하냐? 저 통지한 날부터 하냐? 아니면 공고한 날이냐? 그렇죠. 나한테 통지했으니까 그걸 보호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통지한 날부터 합니다. 공고가 아니에요. 공고한 날도 아니고 사업시 인가 고시일부터도 아니고 무조건 뭐가 들어가야 돼요? 통지. 따라해. 통지입니다. 통지한 날부터 방금 1번 했고 오른쪽 387페이지 2번에 상가로 1번입니다. 요겁니다. 바로 30일에서 60일 사이고요. 부득이하다 그러면 플러스 연장이 있습니다. 20일 있어요. 그래서 30일이 아닙니다. 20일이에요. 얘가 바로 뭐냐면은 분양 신청 기간입니다. 뭐라고요? 분양 신청 기간이라고 부른다. 통이요, 통통. 공 안에 공. 아시겠죠? 통지한 날부터입니다. 통삼육. 아시겠죠? 뒤에 거 362. 그래서 이거는요. 통지한 날을 공고한 날로부터 내지는 아예 그냥 인가 고시일로부터 한단 말이에요. 인가 고시일로부터는 통지하는 것이고 인가 고시일로부터 30, 60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 맞게 하고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내에 연장 틀립니다. 며칠? 20일. 통362 시작. 통362 한번 시작. 통362 요거 하나 중요하고요. 상가로 2번은 맨 끝에 당연히 분양신청 기간에 그죠? 분양신청 기간에 밑에 줄 마지막 줄 분양신청을 해야 한다. 당연한 말씀이죠. 넘깁니다. 넘겨요. 3번이 뭐냐? 재분양. 뭐라고요?
재분양. 이런 경우잖아요. 쉽게 말하면 뒤에 나오겠지만, 나 그냥 분양신청 안 할래. 뭐 달라? 그냥 돈 달라, 돈. 그 돈이 뭐야, 여기서는? 손실보상금. 그냥 보상금 달라. 이런 자들 했다가, 에이씨, 돈이 없네. 처리한 자들. 쉽게 말하면. 그냥 돈 줘. 처음에는 5억이라면서 3억 있어. 3억 됐어. 2억을 백방으로 알아봐도 2억을 만들 재간이 없는 거야. 에이, 처리한 자.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돈 달라. 돈 줘라 그 얘기죠. 그런데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 주는 겁니다. 어떤 기회냐? 보세요. 3번에 재분양입니다. 어떤 경우냐? 1번. 바로 1번. 사업시행은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에 끝났어요. 사업시행 계획 인가의 변경이 생겼습니다. 변경. 요거. 작성해서 이게 왔는데 변경하는 바람에 줄 그세요. 세대수 또는 주택 규모도 아까 5억짜리인데 보니까 3억짜리도 생긴 거야. 소형주택 가령 3억 있는데 5천짜리 있는 거야. 5천만 원 정도에 만들지. 그렇죠? 이렇게 변경될 때 세대수가 변경, 주택 규모가 달라져. 그럼 분명히 31평형대가 아니라 20평형대도 생겼다. 맞잖아요. 더 크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럴 때는 분양 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쌍가로 1번을 다른 말로 한 단어로 줄이면은 재분양 공고예요. 요거. 분양 공고 다시 재분양 공고. 그러면 쌍가로 2번은 뭡니까? 재분양 신청이죠. 그죠? 2번은 나오잖아요. 맨 끝에.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 했다가 처리한 자에게 야, 너희 돈에 맞는 3억에 맞는 그 20평대 아파트도 지금 전류한다. 고래 하면서 이제 신청하겠죠. 그죠? 그래도 안 해. 그럼 뭐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런 거 좋아하네. 공부는 관심 없고 고래 이런 거 좋아해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4번 재분양 신청을 할 수 없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줄 구세요. 투기가열지구. 하필은 그 적이 뭐라고요? 투기가열지구는 이제 한 다음 주쯤에 주택법에서 배울 거지만 투기가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 분양분의 분양 대상자 및 그 대상자에 속한 자는 분양 대상자 선정일부터, 그러니까 내가 쉽게 말하면 분양 대상자로 선정을 지금 받았어요. 아시겠죠? 하필이면은 뭐라고요? 투기 가열 지구예요. 그러면 몇 년 내에는? 5년 이내에는 투기 가열 지구에서는 분양 신청, 즉 재분양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여튼 투기 가열 지구에서는 안 된다. 몇 년 내만? 5년이 지나면 가능하겠죠. 그죠? 지나면 가능하겠죠. 이땐 다 사업 끝나는데 뭐. 그죠? 하지만 다만 상속, 결혼, 이혼은 가능합니다. 이거 가능해요. 상속은 무조건 되는 것이고 결혼 때문에 집이 없어요. 이혼 때문에 하필이면 재산 분할이, 하필이면은 위자료가 그 집이야. 그죠? 5년 이내에 못 준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줘라. 그래서 상속, 결혼, 이혼의 경우에만 이때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입니다. 아까 뭐죠? 손실보상. 차액은 정상금인데 일시금 다 내놔라 하는 것은 뭐라고요? 손실보상인데 언제 하느냐? 저를 보세요. 현재는 관리처분 계획 방법일 때만 하는 거잖아, 현재. 그러니까 공사 착수 전이지.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한 날부터 해는 다음 날. 아시겠죠? 관리처분 인가 고시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90일 이내에. 아시겠죠? 저를 봐요. 조금 전에 앞에 있을 때 매도 선고 있죠? 그건 언제죠?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부터예요.
일찌감치. 왜? 이때 너무 늦잖아요. 착수인데 한참 전에 요거 하기 전에 하는 것이고, 돈 빨리 팔고 팔고 하는 것이고, 얘는 뭡니까? 그냥 돈 주면 되는 거니까. 착수하기 전 인가 고시일에 그날이 아니고 다음 날부터. 그렇죠? 얼마 내에? 90일 내에. 밑에 줄 거세요. 손실 보상에 관한 협의해라. 1, 2, 3, 4. 1번 신청하니 아니한 자. 그죠? 그 다음에 2번 했다가 철회한 자. 3번은 뭐냐? 요거는 분양 신청할 수 없는 자 누굽니까? 여기 위에 4번에 투기가율을 지고 5년 이내에 할 수 없는 자. 그거 할 수 없는 자. 아시겠죠? 할 수 없는 자. 그 다음에 4번은 아예 제외된 자. 넌 너무 적잖아. 그러니까 돈 먹고 떨어져. 그 뭐야? 직권을 하는 거죠. 예. 하여튼 간에 일시금으로 현금으로 청산하는 자. 즉 손실보상금을 받는 자. 그죠? 바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일부터가 아니고 다음 날부터 90일. 다음 날들 빠지면 안 돼요. 그럼 왜 90일이냐? 너희들 돈을 줘야 되는데 지금 돈을 좀 구해야 돼. 그래서 90일이요. 90일. 돈을 좀 구해야 돼. 누구? 너희들 다. 그 다음 날 90일이요. 돈 다 구해야 돼. 아시겠죠? 네. 다 구해야 됩니다. 어쩜 저렇게 잘할까? 보겠습니다. 쌍가리 2번. 2번. 그런데 협의가 잘 될 거야, 안 될까요? 안 되지. 말이 3억, 4억이지. 5억, 6억 달라고 하는데. 그게 되겠어요, 그죠? 예. 알바키 하려고 작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쌍거리 2번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거의 99% 안 돼요. 아니하면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 왜? 그간 만료일은 그 기간의 마지막 날이니까. 끝난 다음 날이죠, 그죠? 30배 60일. 그죠? 다음 날부터 얼마요? 60일 내에. 앞에 거는 90일. 얘는 60일. 6을 받고 욕으로 60일.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니까. 아시겠죠? 돈이 3억 단위를 5억 달라고 욕심을 부리니까. 욕심을. 그래서 60일이요. 근데 시험장 가면 기억 안 날 거예요. 첫 번째, 수용 재결 신청하거나 매도 청구등 둘 중에 하나 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정답은 두 번째예요. 수용 재결. 내가 아예 강제적으로 수용할 테니까 그냥 3억에 팔아 그냥 라고 다시 한번 재결하자. 그러면 당연히 안 해. 협상도 안 되는데 뭘 수용을 한다고 팔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뭐 합니까? 매도 청구등 법원에다 그냥 소송 걸어서 한다 그 말이죠. 그 뜻입니다. 하여튼 수용 재결 또는 매도 청구 소송 둘 중 하나를 통해 가지고 해결하는데 거의 99% 소송 걸어 하는 게 거의 대부분 합니다.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관리처분 계획은 뭐 의의를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거기 보시면은 요거 정리합니다. 저를 보세요. 신청해서 이제 하면은 신청한 대상자를 몇 명인지 알아야지만 거기 가는 관리처분 계획이 나온다는 얘기 그죠? 그러니까 얘는 한마디로 분양 계획이다. 그러니까 계획의 내용은 많아요. 대표적으로 여기서 분양 설계. 이게 첫 번째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양 설계. 분양 계획이니까 분양 설계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름 자체는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부르지만 환지 계획은 환지 설계잖아요. 나도 이것을 그냥 분양 계획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생각 드는데 참 이게 뭐 너무 오래 쓰다 보니까 하여튼 여기 양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차차 하고요. 자, 여기에 인가 받는다. 이때 인가권자가 누구라고요? 똑같이 시장, 군수 등이다. 시장, 군수 등이다. 똑같죠, 그죠? 요거 배우면 똑같습니다. 또 뭐 할 때에도 변경할 때에도 인가받고 또 중지할 때도 중지 또 폐지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요거요. 변경인데 어떤 변경? 경리한
사항의 변경은 인가 안박에는 뭐요? 신고한다. 요 신고 내용도 현재 없어요. 없어가지고 얘도 나중에 미리 얘기합니다. 나중에 얘도 요약집에 실어가지고 몇 개 볼 겁니다. 지금 큰 사업 절차만 우리가 좀 공부해도 늦지 않아요. 왜냐면은 특히 정비법에서 유일하게 6문제 중 한 문제가 사업 절차 물어봅니다. 매년 나오는 거 아닙니다. 한 3년 거쳐 나오는데 지금 나올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업 절차를 강의하기 때문에 절차대로만 공부한다면은 그걸 무조건 맞추는 겁니다. 띄엄 되거든요, 이렇게. 띄엄. 그리고 쌍가로 2번은 별표하세요. 이거는 지금 안 봅니다. 다음에 볼 거예요. 일단 별표 중요합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쫙 볼 겁니다. 이번 파트는 절차 파트를 위주로 합니다. 자, 넘깁니다. 쌍가로 5번. 관리처분 계획에 공람 및 인가 절차인데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입니다. 요거예요, 요거. 얘도 관리처분 계획은 얘는 수립한다. 아시겠죠? 사업시행 계획은 작성한다. 관리처분 계획은 수립한다. 그리고 얘는 수립을 해서 얘도 공람을 시키는데 얘는 공람이 30일 이상입니다. 이것이 동그라미 1번이에요. 1번. 그리고 얘도 가타 여부 통보했습니다. 통보. 얘도 30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 계획은 14일, 60일이죠. 여기 공람은 14일 이상, 통보는 60일 내예요. 관리처분 계획은 공람은 30일 이상이고 통보는 30일 내입니다. 이것이 동그라미 2번이에요. 이렇게 좀 정리해가면서 해야 되겠죠. 조금. 넘깁니다. 동그라미 4번. 이제 인가받으면 뭐라고요? 고시해라. 그 뜻입니다. 아시겠죠? 인가받으면은 고시해라. 인가받으면은 이렇게 고시해라. 그 뜻이 이제 동그라미 4번이고요. 쌍가로 6번. 1번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을 이걸 수립하게 되면은 한마디로 이건 쉽지만 잘 뜨기 때문에 미리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처분하고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관리하고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공급하라가 동그라미 1번에 있어요. 그거는 어렵지 않은 겁니다. 그냥 참고하시고요. 자,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하시고 이거 나중에 양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요약집에 실어놓고 가겠습니다. 자, 체크하세요. 3번에. 자, 넘깁니다. 3번 관리처분 계획의 고시효과 등인데요. 특히 1번은 별표합니다. 별표하는데 잠깐 보류. 사업 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 설명해 이해가 돼요. 일단은 1번 보류 이따가 이제 앞으로 넘어갈 때 요거 볼 겁니다. 오른쪽 페이지 4번 기존 건축물 철거 1번과 2번인데요. 철거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받으면 저를 보세요. 요때 인가만 받으면 1. 원칙 철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가받고 하든 고시하고 하든 인가만 떨어지면 그래야 공사에 착수할 거 아니에요. 그죠? 철거니까 고시는 알려주는 거니까. 그런데 인가받고 철거하라. 그런데 시험에는요 이거 둘 바꿔내. 인가받으면 철거하라. 자, 철거하려면 인가를 받아야 한다. 틀리잖아요. 인가 받은 다음에 철거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시험에는 철거를 하려면은 인가를 받아야 한다. 아주 맞는 것을 보여. 그죠? 아주 교묘하게 내. 누가? 작것들이. 문제 보면은요, 저 뭐 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실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쉬워도 너무 쉬운 것도 있고, 진짜. 그러니까 대학 교수 공부하는 애들이 그런 것밖에 모르나 봐. 또 내서는 안 될 그런 이상한 문제도 내고. 근데 자기 능력 과시하기 위해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가받고 철거죠, 그죠? 철거를 한 다음 인가받는 건 아닙니다. 인가받고 철거해 그냥. 아시겠죠? 인가받고 철거하라. 인가받고 철거하라. 해주시고요. 철거하고 인가받는 게 아닙니다. 2번 나오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은 예외. 요거. 예외. 얘는 뭐죠?
인가받기 전에도. 원칙은 인가받고 철거하라. 예외는 인가받기 전에도 그 뜻이죠. 인가 전에도. 인가 전 철거입니다. 요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인가 전 철거가 두 가지 있는데 그 박스 한번 보세요. 1번. 끝에 기존 건축물에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면 사람 지나가다가 건물이 뭐 흔들흔들거려요. 담벼락에 넘을 것 같아. 태풍 불어가지고 그런 경우죠. 그 다음에 2번은 뭐냐? 폐공가, 빈집이죠. 빈집. 빈집의 밀집으로 뭡니까? 그죠? 범죄 발생 우려. 그죠? 거기 많이 있잖아요. 애들이 막. 깡패들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미리 철거하자. 어떻게 하느냐? 그 박스 위에 보세요. 첫 번째 줄에. 중요합니다.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야, 네 건물 철거된다. 건축물 소유자 동의 받고 시장 군수 등의 허가 받아야 돼요. 아시겠죠? 기존 건축물 소유자 동의 플러스 시장 군수 등의 허가. 인가, 허가 무조건 시장 군수 등입니다. 허가 받아 철거를 인가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 경우에도 줄 것에 밑에 토지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 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철거하더라도 권리 의무는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거 줄 거세요. 그 다음에 넘기세요. 6번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입니다. 자, 설명 먼저 하고 갈게요. 먼저 1번 착수하게 되면 일정 기간 지나가면 이제 공사가 완료되겠죠. 공사가 완료가 되면 준공 검사를 실시해서 합격하면은 최종 도장 조정은 준공 인가인데 인가권자 누구라고? 무조건 그죠? 시장 군수 등이다. 인가 떨어지면 인가권자가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개발법은 공사 완료 공고하죠. 얘는 공사 완료를 지자체 공보에 고시합니다. 그래서 줄여가지고 공사 완료 고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을 봐요. 공사 완료 고시가 되면 이때 정비구역은 해제가 돼요. 언제? 다음 날부터. 해제가 된다는 것. 그리고 공사 완료 고시가 요것도 시행공 등이 하겠죠. 고시하는 순간 지체 없이 즉시보다 더 빠른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지체 없이. 시험에 뭐 14일 내에 뭐 30일 내에 이게 숫자를 집어넣어요. 그냥 지체 없이 답이에요. 아시겠죠? 자, 먼저 여러분 책 보세요. 거기 1번에 마지막 줄 하여튼 간에 시장군수 등인 시행자는 자기가 자기한테 인가 안 받겠지. 그죠? 그러니까 시장군수 등이 아닌 시행자가 공사 완료되면 시장 군수 등으로부터 준공인가 왔는데 만약에 지금 시장 군수 등이 본인 직접 시행하면은 공사 완료하면 본인이 직접 뭐 한다고요? 공사 완료 고시하겠죠. 본인 시행자라면. 시행자가 누구일 때죠? 시장 군수 등일 때 준공 검사는 실시합니다. 실시해서 합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합격하면 인가는 필요 없다는 얘기죠. 끝. 준공 인가받지 않는다 그 말이죠. 자, 책 봐요. 2번 신청받은 시장 군수 등은 지체 없이 준공 검사를 실시합니다. 본인이 실시해서 물론 담당 공무원 시키겠지만 본인 이름으로 실시해서 합격하면 시장 군수 등이 도장 콱 찍어준다. 그런데 그거를 현장 가서 실시하는 자를 본인이 안 하고 공공기관 등에게 마지막 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줄 끄세요. 의뢰할 수 있다. 공공기관 등등에게 뭐라고요? 시험에 의뢰해야 한다. X. 할 수 있답니다. 왜? 원래는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의뢰할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공검사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누구한테? 토주공 등에게. 그렇죠? 그러면 토주공 등은 중공검사 실시에서 합격입니다 라고 보고하면 최종 도장 찍어주는 자는 누굽니까? 시장군수 등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번 준공 인가 및 공사 완료 고시입니다. 이렇게 준공 인가하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부에 고시해라, 공사 완료 고시해라 그 뜻입니다. 상가리 2번은 뭐냐? 시행고 등에 직접 시행할 때는 준공 인가 거치지 않고 그냥 직접 공사 완료 고시한다. 아시겠죠? 그 뜻이 2번이고요. 4번 동그라미 하세요. 자, 준공 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인가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합하면은 입주 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있다. 자, 넘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써봐. 거기 3번, 4번. 자, 4번을 먼저 보지 말고요. 밑에 소유권 이전 고시 있죠? 예, 요걸 먼저 봐요. 1번 요겁니다. 거기 보세요. 공사 완료에 고시가 있을 때 있죠, 그죠? 요거 공사 완료 고시가 있을 때 옆에 지체 없이 나옵니까? 지체 없이 절차 4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지체 없이 대지 찾아서 줄 거세요. 대지 확정 측량합니다. 두 번째, 측량 마치면은 측량한 대로 토지를 분할합니다. 세 번째, 그런 다음에 분할하면 가져가라고 통지합니다. 통지하면 가져가겠죠? 이것이 이제 소유권 이전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소유권 이전 절차라 부릅니다. 2년 전에 나왔어요, 이거요. 절차가 대분통소 따라합니다. 대분통소. 소리가 작아요 지금요. 다시 한번 대분통소. 이게 절차인데, 그러면 소유권 이전을 절차지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공사 완료 고시했죠? 고시만 하면 이후에 소유권 이전하겠다고 얘도 지자체 공보에 고시합니다. 고시만 하면 다음날 도시개발 정비구역은 해제. 이때 소유권 넘어가고요. 두 번째 청산금, 차액 주고받고 청산금. 소멸시효는 개발법과 똑같이 5년이에요. 5년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것이 이때도 다음날 해제. 이때도 다음날 해제죠. 그죠? 이상하잖아. 관리처분 계획 방법일 때는 다음날 이때 해제예요. 요거 과정 거치는 거. 요 방법이 아닐 때는 공사활로 고시일 다음날 해제합니다. 아시겠죠? 책 봐요, 책. 그 위에 4번에 쌍걸 1번 보입니까? 자, 정비구역 지정은 준공인가의 고시. 이게 뭡니까? 준공인가 받고 인가권자가 공사완료 고시하는, 이걸 말하는 이걸 줄여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고시한 날의 언제요? 다음 날에 해제된 걸로 본다. 그런데 가로 안에 보세요.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전 고시, 이게 바로 소유권 이전 고시입니다. 아시겠죠?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 아니에요. 다음 날. 그러니까 맨 끝에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 최고 마지막으로 다음 날 해제하는 것은 관리처분 계획이고, 나머지는
준공인가 고시만 떨어지면 다음 날에 그냥 정비구역은 해제된 걸로 본다. 아시겠죠? 이렇게 법이 나눠져 있어요. 이럴 때 상관 2번 정비구역의 해제는 줄거세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시험에요.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면 조합도 해산된 걸로 본다. 틀렸어. 각각 별개. 아시겠죠? 별개. 그리고 여기 해제가 돼도 사업은 아직 진행 중이잖아요. 남아있잖아, 아직까지. 그렇죠? 남아있기 때문에 즉 재개발 같은 거 특히 때문에 조합은 별도로 해산하겠죠, 그죠? 그래서 별개의 문제다, 그 뜻이에요. 자, 1번 했고요. 밑에 2번, 3번에 1번 요거 했고, 밑에 2번 소유권 이전 고시인데 절로 보세요. 요거면 요거. 먼저 소유권을 이전하다가 고시하죠, 그죠? 여기 1번. 1번이요. 하고 나면 두 번째 시장, 군수 등에게 보고합니다. 자, 보고한다는 것. 요것이 밑에 2번에 잘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줄 나와 있죠? 이전하겠다고 고시한 후에 시장, 군수 등에게 보고한다. 이때 이 경우에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부당발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 고시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 언제? 다음 날. 다음 날에 뭡니까? 소유권을 취득한다. 항상 소유권은 요거 다음 날이죠. 다음 날. 4번에 오른쪽 4번에 1번 동그라미 왔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소유권 취득한다. 아직 등기는 안 했지만 곧 하겠지, 그죠? 그럼 갑구에 올라간 걸로 갑구에 소유권 걸리잖아요, 그죠? 갑구의 소유권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과거에 토지에 건물에 1억 원의 은행 융자가 있어요. 아직 안 갚았어요. 당연히 을구에 설정된 걸로 본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이 4번에 1번에 1번. 대지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할 때 종전에 토지 건축물에 설정된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느냐? 지상권이 있었던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가등기, 담보권, 가압류 등 줄거세요. 등기된 권리 줄거 봐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임차권 동그라미 하세요. 임차권이 여기 없으면은요 등기된 권리라는 글자 안 써요. 왜? 임차권을 뺀 나머지는요 등기된다는 말이 없어도 등기를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임차권 때문에 쓴 거예요. 왜? 임차권은 등기가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알았죠? 시험 볼 때 임차권자가 뜨면은 반드시 등기된 권리가 없으면 틀리는 겁니다.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밑에 대항 요건을 주택 임대차 보법상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권 줄거세요. 왜? 대항 요건, 대항력이 없는 임차권도 있거든요. 그래서 임차권자는 무조건 등기가 됐던 대항력이 있던 요 단어가 반드시 나와줘야 돼. 안 나오면은 틀리는 거야. 대항력. 그러면 임차권자가 대항 요건을 갖추는 시기 언제예요? 배웠잖아, 민법 시간에. 예? 아니지. 대항력, 그건 등기 대항력 두 번째. 대항력 시점. 아니에요. 그렇지.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 나보다 몰라. 공법은요 다 알아야 돼. 조금 다 알아야 돼. 많이 나오던 책인데 그런 강의를 사람들 안 해요. 그렇지. 이거 안 해도 관계없는데 같이 공부하면 좋잖아요.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예요. 확진일자가 아니라. 뭐 알아요. 끝났어 벌써. 이래 안 까먹지. 이렇게 이전받은 대지 건축물에 설정된 걸로 본다. 이 경우에 대지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포시가 있은 날 언제? 무조건 다음 날에. 이게 그 왼쪽 페이지 2번에 마지막 줄로 겹치네, 그죠? 괜히 읽었다. 똑같잖아.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말 하여튼간에 뭐 좋습니다. 5번에 등기 절차 있죠? 1번과 2번 요겁니다. 자, 저를 보세요. 그래서 고시가 되면 얘는 지체 없이. 참 지체 없이라면 잘 나오죠. 그죠? 개발법은 뭐죠? 14일 내에. 괜히겠네. 지체 없이 분양합니다. 지체 없이 등기합니다. 얘가 바로 분양 등기입니다. 그리고 등기할 때 바로 일괄 등기하는데 행정청은 뭐라고요? 촉탁, 비행정청은 신청에 방문하고요. 그다음 요 기간 내에 홍길동 거야. 홍길동 이름 외에 다른 등기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다른 등기, 저 타등기죠. 다른 등기, 저 타등기하면 안 되고 개발법은 예외가 있어요. 얘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안 돼, 안 돼. 예외, 규정 없어. 어떠한 경우에도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1번 등기 절차, 2번 타등기 제한까지입니다. 자, 정상금 1번 의의 두 번째 줄에 토지 건축물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의 가격에 차이가 있다. 아까 2억이죠? 2억을 주던 2억을 받던 차이가 있을 때 언제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으면 이전 고시 후니까 뭐 이전 고 후든 다음 날인 간에 이전 고시 후가 있으면 그때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뭐라 불러요? 청산금. 그냥 나 보상금 놔줘. 그거는 손실보상. 징수하거나 지급해라. 2억을 징수하거나 2억을 징수해라 그 말이죠. 징수하거나 지급하라 그 얘기죠. 다만 정관 등에서 분할 징수 분할 지급에 대하여 정허가 있거나 또는 총회 의결을 거쳐서 따로 정했다면 언제부터 줄거세요. 관리처분 겹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 요거요. 이때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 착수하기 바로 전부터 다음 날 전까지 아시겠죠? 전까지 이때 뭐라고요? 미리 일찌감치 돈 따내가 너무 커. 이날 이후에 주기에는 너무나 막 몇십억대. 그때는 요때부터 공사 할 때 일찌감치부터 조금씩 나누어 지급하거나 아니면 나누어서 징수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분할징수, 분할징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언제부터? 착수하기 전부터. 나오잖아요. 언제부터?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부터. 저를 봐요. 이때부터 철거하니까. 그러니까 철거할 때쯤부터. 언제까지? 소유권 넘어가기 전까지. 언제까지?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 넘기세요. 그 다음에 7번에 3번 소멸시효 몇 년? 몇 년? 자, 8번 동그라미 해주시고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쉽지만 한 번 더 이해를 한 다음에 봐야 이해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아까 전에 보류했던 거 있었죠. 보류. 안 까먹네. 자, 그렇죠. 396페이지에 위에 3번에 1번. 나옵니까? 들어봐요. 자, 이때부터입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요요 고시일 이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공사 착수하고 공사 완료되고 인가 받고 공사 완료 고시하고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 전 이때까지입니다. 이때까지 뭔가 있네 그죠? 이때 자 바로 공사 착수니까 그 안에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나가라는 얘기는 자 사용 수익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일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 1. 원칙 사용 수익 금지 사용 수익 금지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예외는 뭐죠? 사용할 수가 있는 경우죠. 뭐냐 첫 번째 사업 시행자가
시행자가 뭐 할 때? 동의한 때. 한마디로 부분 철거할 때. 그죠? 만약에 백일동 철거합니다. 나 사는 곳 저 백일동이야. 한 10일 걸려. 한 7일 동안 오케이. 가령.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아직까지 손실보상을 안 받았어요. 3억을 아직 안 주는 거야. 돈을 안 받고 나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손실보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죠. 그래서 재건축할 때 보세요. 왜 재건축이 왜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야? 아직까지 손실보상이 안 된 경우예요. 안 된 경우. 이런 게 많아요. 특히 아파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히 유치원 있는 거 있죠? 진짜 막 돈 받으려고 막 별짓 합니다. 막 5억짜리를 막 20억 달라고 그래요. 소송 걸어가지고 몇 년 걸립니다. 그러면 패소합니다. 결국은 뭡니까? 패소해가지고 그동안 들어갔던 소송 비용 있죠? 본인이 다 물어야 돼, 다 물어야 돼. 왜 그런 짓을 하고 있냐고, 그런 짓을. 하여튼, 손실보상이 이루어지지 손 안 받았다면, 그게 있는 겁니다. 그때는요, 아직 사업을 못 한다는 얘기죠. 일단은. 하지만, 손실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철거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 내용이 1번에 있기 때문에 1번을 좀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403페이지 이후부터는 하지 마세요. 이후부터는 하지 마시고 2개 정도 할 건데 요거는 다음 파트 하겠습니다. 다음 파트 때. 지금 안 해도 돼요. 지금. 그리고 거의 뭐 한 3분의 1은 다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판단해서 할 거니까 지금은 양보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정비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10분간 쉬었다가 이제 건축법 하겠습니다.